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네,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6월 25일. 그래서 더 기억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이번 시간에 파수 한번 볼게요. 파수. 일단 파수,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어느 범위에서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 파수, 연봉을 통해서 보니까요. 14,900원 간데 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코로나 때 웬만한 종목이 다 밀렸었죠. 그때 2,025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양봉이 나지 못하고 음봉이 나면서 고가를 찍고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파수는 여기를 보게 되면 그 전에 2018년에 고가였던 9,000원대 그리고 여기에 만원대, 2016년에 찍었던 만원대. 이 구간을 이기지 못하고, 올해는, 이제 음봉이 떨어집니다. 저항을 맞고. 자,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2014년서부터 고가를 이렇게 낮춰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작년에 여기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이 가격대를. 그 가격대가 한 6,000원, 5,965원이니까 한 6,000원 언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또 여기가 저항이 맞았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 그리고 대추세에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저항선, 그 가격대를 작년에 통과하고, 올해는 좀 다소 올렸다가 좀 빠지는 모양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많은 자리를 통과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는 어차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거래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두 공간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더 이탈해서 떨어져서 올라온다면 이렇게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매물 저항이. 그래서 여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튕겨 나갈 것이냐 아니면 레벨을 다운을 시킬 것이냐 매우 중요한 기로점에 있고요. 연봉을 통해서 대추세적인 저항을 바꾼 자리는 6,000원대라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7,230원인데요. 6,000원은 매우 중요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대추세가 저항된 가격이 지지를 바뀐 자리니까 여기 5,000원대. 그러니까 지지대가 하나의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가격대로 형성하죠. 그래서 5,000원과 6,000원 사이가 됐죠.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파수는 5,000원과 6,000원 그 자체를 붕괴를 시켜서 내려가게 된다면 주가는 향후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이 정도 올렸다가 눌림이라는 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5,000원, 6,000원 최소한 지수하고 나가줘야 그래도 흐름을 안 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파수, 연봉을 통해서 뭐 그런 정도는 보일 것 같고요.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5,470원, 그 다음에 5,800원, 그리고 여기 5,000원대. 이 부분을 표시한 이유는 여기 저항을 집중적으로 받았죠? 한 3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 또 저항을 계속 맞았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붕괴시키면 곤란해지겠죠. 맨 최근에 이 자리는 지지를 형성해서 가려고 하다가 깨고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올렸고 눌림까지 줬죠. 지지와 저항의 극명이 나타나는 자리가 여기다. 하나의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고 5,000원과 6,000원 사이가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에 표시가 된 대로 5,800원에서 4,900원 선이니까 5,000원, 6,000원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 언저리가. 그래서 얘는 대추세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대추세 그림이 2014년서부터 내려왔던 그림이 이렇게 나간 자리인데요. 돌파시켜 놓고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이번에도 만약에 내려오면 이 자리는 지켜서 좀 튕겨 나가야 되겠죠. 여기를 못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번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월봉까지 보니까 이런 기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4,900원에서 5,800원 사이는 지켜줘야 된다.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저항값이 지금 지지로 바뀌어놨는데 다시 떨어지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4,900원, 5,800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로. 자, 그러면 요 파동을 좀 더 구체성 있게 보려고 주봉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주봉으로 옮기면 대추세의 흐름을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4,800원, 5,900원 사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줄을 치고요. 그러면 감안해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현재 주가 위치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좀 있죠. 이격이 좀 있는 건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굉장히 많은 가격대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는 다시 저항을 받고 이랬던 부분들이 뭐죠? 매물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간다면 여기서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 매물 저항과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하장 교체했던 가격이 있으니까 여기도 지지가 있죠. 그럼 낀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파수는 가려면 지금 현재 위치가 좀 튕겨나가야 될 위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지지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판단하기가 좀 기준잡기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논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파수 볼까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벤처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로 돼 있죠? 코스닥 IT 종합,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개발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죠? 시가총액이 794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8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언저리에서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형주인데 조금 800억 정도는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1000억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다가 조금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수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 실적이나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수.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제정기업,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보안, 엔터프라이즈 문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맞겠죠?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업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돈에 비례해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땠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지나면서 2, 4분기,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64억, 60억, 180억, 63억.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하게 60억대는 합의하지 않았는데 최근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쑥날쑥하는 분기 실적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연간 실적으로는 어땠나 한번 볼까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어지는 290억, 322억, 354, 360억. 매출액은 조금이라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이 좀 개선이 덜 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런 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남는 장사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 개선해야 될 점이 되겠죠. 매출액 구조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소형주 측은 잘 흘러가죠. 자,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파수라는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나 뭐 이런 거 하나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악재 때문에 항상 큰 손실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체크하고 가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에서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는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나 단기수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좀 매출액이 좀 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난다면 결국 이게 눌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직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해는 2021년 들어와서는 약간 처지는 모양입니다. 보안 문서관리 공공시장 잡자, 보안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대거 나옵니다. 그죠? 블록체인으로 순위 조작 막는다, 파수, 오디션, 뭐 그 다음에 번업, 뭐 이거 뜨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 비식별화, 나라장터 등록,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분야는 사실 아시겠지만 전망이 좋은 거죠, 앞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전망이나 이런 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종군은, 그러니까 뭐랄까, 성장 기대주라고 하죠. 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회사긴 하죠. 지방자치단체 비공개 문서 관리 지원, 뭐, 이게 나오고요. 문서 보안 관리 협업, 이거 나오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요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뭐, 요 부분이. 실적에서 조금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정을 내려봅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주식을 살만한 건지 기다린다면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주가를 분석해서 어떤지 한번 다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실적 내용 자체는 가시화시키지 못하는데 매출 구조는 그래도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전 그럴 땐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을 세웁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 6,000원대가 분명히 이 지지는 뚜렷하죠. 그리고 아까 그 5,000원대까지 되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번 세워볼게요. 주가가 5,000원과 6,000원 사이에 밀리는 동안 어떤 개선한다는 내용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가를 누가 팔면서 주가가 밀릴 때 누가 버려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5,000원, 6,000원 부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 눌림, 즉 개선의 여지가 뭔가 있으니까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서 5,000원에서 아까 그 4,800원, 5,900원에 대한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4,900원에서 5,800원 사이. 그런 구도를 잡아놨다면 황 대표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7,260원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월봉에서 이 추세선은 지금 마지막 선에 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근데 황 대표는 요거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매출액 구조나 그런 부분들이 튼튼하게 그 개선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게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면 좀 그런데 그 부분이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는 뭐냐면 지금 10,000원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빼곡히 형성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식은 파수라고 하는 이 종목은 당분간은 극복해야 될 가격대가 10,000원이다. 그리고 지켜야 될 가격대가 한 4,800원 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이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파수는. 자, 그러면 황 대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이 선 5,000원과 6,000원을 하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되겠죠.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월봉에서 지금 잡고 이쪽으로 처지면 당연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위에도 저항, 아래도 지지가 형성되면서 약간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계속 봐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은 1,000원을 넘어가는지가 아니 10,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서 돌릴 때 그때 하는 게 어떨까 싶죠. 그럼 최소한은 이렇게 이렇게 뭐 수렴할 수가 있는 거죠. 수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파수는 진입은 조금 템포를 낮추되 매출액 구조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기 실적이나 보면 이게 뭐 한 분기 한 정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다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파수는 5,000원 그 언저리, 6,000원 언저리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진입은 노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파수를 종목을 얘기 드리는 것은요.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 종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파수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5,000원 붕괴는 안 된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좀 5,000원까지 그 기준선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지금 7,200원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눌림이 좀 더 진행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10,000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5,000원, 10,000원 이렇게 기준이 잡히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파수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